오늘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 저는 오늘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숫자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138조 원.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일개 작은 국가의 국방 예산도 아니고 중견 기업의 총자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반도체 굴기라는 도박판에 쏟아부은 현금의 액수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타도하고 SK 하이닉스의 숨통을 조여 2025년까지 세계 기술 패권을 장악한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한이나 난징의 반도체 단지를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이 아닙니다. 그곳엔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조 원짜리 공장들은 거대한 무덤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들에겐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산업 스파이들을 통해 경쟁사의 핵심 영업 비밀까지 손에 넣었다는 정보도 파다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S급 엔지니어들에게 5배, 10배의 연봉을 주며 스카우트 해가기도 했죠. 이론상으론 완벽한 요리를 위한 모든 재료가 준비된 셈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막상 내놓은 결과물은 비싼 산업 폐기물에 불과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138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진짜 이유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스파이도 훔칠 수 없는 치명적인 비밀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패 데이터의 저주, The Curse of Failure Data라고 부릅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중국의 국가 반도체 펀드, 일명 빅펀드 빅펀드의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봐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감시 장치 하나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뿌려댄다면 그 돈은 기술을 키우는 걸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독약이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건설회사든 옷을 만드는 공장이든 심지어 식품회사조차 나 반도체 하겠소? 라고 손만 들면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조 산업이 아니라 보고서 산업이 탄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랩실에서 웨이퍼의 순도나 시각 공정의 온도를 연구하는 대신 24시간 내내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PPT를 만드는데 밤을 새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작동하지도 않는 칩을 서류상으로만 완벽하게 포장해서 보고하고 돈을 타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만 으리으리한 공장을 짓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장비를 들여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전거도 못하는 아이에게 F1 레이싱카를 쥐어준 꼴입니다. 그 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죠. 빅펀드를 관리하던 관료들은 이 눈먼 돈을 하이에나처럼 뜯어먹었습니다. R&D로 흘러가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고위층의 뒷주머니로, 그리고 실체 없는 유령 프로젝트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썰물이 빠져나가고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자 벌거벗은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들에겐 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정부패나 돈 낭비는 차라리 애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술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진짜 이유, 그리고 중국이 절망하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기술적 영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루 그들은 삼성의 성공 공식을 훔쳤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의 역사를 훔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설계도가 똑같고 장비가 똑같은데 왜 삼성의 칩은 완벽하고 그들의 칩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다 죽어버릴까요? 그 비밀은 바로 보이지 않는 숫자 0.1%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반도체 공장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로 안내하려 합니다. 먼지 한 톨, 찰나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수조 원을 잿더미로 만드는지 그 잔혹한 실패의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저 0.1%의 비밀이 숨겨진 클린룸의 문을 열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삼성이 138조 원의 공세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전략의 끝을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면 그저 묵묵히 기술을 지켜낸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 좋아요만 살짝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입장권은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진짜 실패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클린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공기 중에 먼지 한 톨도 용납되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청정한 공간입니다. 중국이 138조 원을 쓰고도
넘을 수 없었던 통곡의 벽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건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벽돌을 쌓듯이 뚝딱 만들 수 있다고 믿죠. 중국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성의 설계도를 훔쳤고 똑같은 장비를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건축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요리입니다. 그것도 아주 예민한 요리죠.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설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스테이크 레시피를 완벽하게 복사해서 드렸다고 칩시다. 최고급 한우와 똑같은 프라이팬도 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고든 램지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레시피에는 고기를 구워라 라고 적혀 있지만 고든 램지의 손끝에는 수만 번 고기를 태워 먹으며 체득한 미세한 불 조절의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웨이퍼 위에 회로를 깎아내는 시각 공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때 필요한 가스의 양, 플라즈마의 농도, 그리고 챔버 내부의 온도,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교향곡처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 죽음의 0.1%가 등장합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은 지난 30년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온도를 0.1도 올려봤다가 웨이퍼 천장을 버리기도 하고 가스를 0.1초 더 주입했다가 수백억 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 처절한 실패의 기록들이 모여서 이 타이밍에는 0.1도를 낮춰야 사는구나 라는 데이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거시, 즉 시간의 유산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돈으로 레시피 설계도는 샀지만 이 불 조절 노하우는 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재료를 넣고 돌렸는데 삼성은 100개 중 90개의 완벽한 칩이 나오지만 수율 90%, 중국은 100개 중 80개가 불량품 수율 20%이 되어 나옵니다. 수율 20%. 이건 공장이 아닙니다. 돈을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칩 하나를 만들 때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 이것이 138조 원이 증발해버린 진짜 미스터리의 해답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돈으로 사려다 실패라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통쾌하십니까? 역시 중국은 안 되는구나. 한국 기술이 최고구나. 하며 안심이 되시나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설까요? 아니요. 그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하이엔드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없다면 아예 판을 엎어버리겠다라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기술 전쟁이 아니라 물량 전쟁의 서막입니다. 삼성전자가 웃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중국의 진짜 역습. 그 소름 끼치는 플랜 B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중국이 선택한 플랜 B. 그것은 바로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인해 전술, Human Wave Tactic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3나노, 5나노 같은 최첨단 칩은 포기하자. ASML 장비가 없으니 어차피 못 만든다. 대신 우리가 전 세계를 질식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쓰자.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레거시 칩, 즉 구형 반도체 시장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미사일, 그리고 저가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은 최첨단 칩이 아닙니다. 28나노 이상의 구형 칩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70%가 바로 이 구형 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의 든든한 버팀목인 캐시카우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시장에 독을 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원가보다 30%, 한이 50%싼 가격에 칩을 덤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전제품을 만드는 CEO라면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이 절반인 중국산 칩을 안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산 저가 칩이 시장을 잠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과 SK의 돈줄이 마릅니다. 돈줄이 마르면 최첨단 기술에 투자할 R&D 자금이 끊깁니다.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상황이 오고 거대한 삼성 제국도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노리는 말려 죽이기, 블리딩 전략, 작전입니다. 그들은 좀비처럼 죽여도 끝없이 싼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전쟁이 아닙니다. 자본과 피가 튀는 치킨 게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좀비 때가 몰려오는데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SK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 산소마저 희박한 고지대로 도망치자. 그곳에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인류 AI 혁명의 심장,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전쟁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의 두뇌라면 한국의 HBM은 그 두뇌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구형칩을 찍어내도 이 HBM만큼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더 이상 반도체가 아니라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HBM의 원리는 간단해 보입니다.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12단, 16단으로 칩을 쌓는다는 건 마치 종이 한 장 두께의 아파트 12채를 1mm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칩을 쌓으려면 칩 사이사이에 수만 개의 구멍을 뚫고 정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TSV 기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중국이 만든 칩은 쌓는 순간 열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녹아내립니다. 앞서 말한 실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열을 제어하는 마법 같은 노하우가 없는 겁니다. 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칩 사이를 특수 액체로 채우거나 MR-MUF, 아예 칩을 녹여서 붙여버리는 하이브리드 본딩, 외계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격차는 1년, 2년이 아닙니다. 중국이 구형칩으로 1층짜리 판잣집을 지을 때 한국은 100층짜리 마천루를 짓고 있는 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격차 슈퍼갭입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바닥을 휩쓸 수는 있어도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미래의 모든 돈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가는 사다리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오늘의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HBM조차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훔칠 수 없다면 그들이 택할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술을 훔치는 대신 사람을 통째로 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백지수표를 흔들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원하는 금액을 적으라고 유혹합니다. 장비도 없고 데이터도 없으니 그 데이터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을 통째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홀대한다면 그 138조 원의 악몽은 언제든 바다 건너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들의 인재 사냥조차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반도체는 천재 한 명이 만드는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재, 이 부품, 장비, 그리고 수천 명의 동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 이코시스템의 산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삼성의 엔지니어가 중국으로 건너간다 한들 그곳은 이미 미국의 제재로 사막이 되어버린 땅입니다. 최신 장비도 없고 손발을 맞춰줄 협력사도 없는 고립된 땅에서 천재 엔지니어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은 기술만 빨리고 버려지는 토사구팽의 운명을 맞이할 뿐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138조 원이 증발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과 138조 원을 태우고 나서야 그들은 뼈저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자판기가 아니다. 돈을 넣는다고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수없는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수만 번의 실패가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지독한 실패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 평택, 이 이천의 클린룸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우리의 영웅들이 0.1도의 온도 차이와 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138조 원은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우리의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끊임없는 추격과 한국의 수성, 이 전쟁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채널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